황제소녀경. 황제소녀경에 소개된 9가지 사람 기술. 최근에 와서 의사와 심리학자들은 교합 자세의 변환이 주는 긍정적 효과를 인정했지만 피차가 심리상으로 반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리상 받아들일 수 있는 교합 자세의 개변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옳고 그름은 항상 신심에 유익하고 또 쾌감을 증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타고난 체격과 경험, 개개인의 영향이 성적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어떤 남자는 풍만한 여자를 좋아하고 또 어떤 남자는 허리가 잘록한 마른 여자를 좋아합니다. 반대로 여자의 경우는 어떤 여자는 신체 건강하고 몸이 뚱뚱한 남자를 좋아하며 어떤 여자는 가녀리고 마른 남자를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단지 한 가지 자세만으로 해결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자세를 좋아합니다. 수줍음이 많은 여자는 자세의 변화를 부끄러워해서 남자가 요구해도 선뜻 배합하려고 들지 않으며 어떤 여자는 절정에 오르는 것이 느려 일상적으로 행하는 사랑에 대해 단조롭고 자극이 부족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세의 변화는 이 정조를 바꿈으로써 쾌감을 높여 만족시키기를 바라는 것인데 자세의 변화는 왕왕 매우 유쾌하게 남녀 모두의 욕망을 높여서 절정에 다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용의 뒤집음, 용번인데 황제가 여자의 몸을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여자는 위로 향해 똑바로 눕고 남자는 여자의 몸 위에 엎드립니다. 남자의 넓적다리는 여자의 양다리 중간에 있는데 여자는 여자의 그것 위에 남자의 그것을 맞이하며 남자의 그것은 그 부분을 찔러 합칩니다. 이 체형은 대다수 황제들이 정상적으로 취하는 자세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세계인들이 취하는 전통 자세로 서양에서는 이 자세는 애정을 바로 보는 시기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 명칭을 호랑이 걸음 즉 호보라고 하는데 여자는 얼굴을 아래로 향해 엎드리고 엉덩이를 높이 꺾으며 머리 부위를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넓적다리 뒤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여자의 허리와 배를 안는데 남자의 그것을 삽입하여 가장 깊은 곳에 바로 닿게 합니다. 이 자세의 장점은 동시에 좌우에 가볍고 느슨한 흔들림과 남자의 리듬을 배합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자가 일찍이 풍만한 엉덩이를 어루만질 때는 자기도 모르게 모성적, 여성적 위대한 특징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 자세를 선호하지만 여자는 수치스러운 곳을 남자가 볼 수 있어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세 번째 자세의 명칭은 원숭이 나뭇가지 잡음, 원박으로 여자가 반듯하게 누워 두 다리를 높이 듭니다. 남자는 얼굴을 여자에게 향하며 넓적다리 뒤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받들어 여자의 다리를 떠받치며 두 어깨 위에 맵니다. 여자로 하여금 두 무릎을 가슴 높이에 올리도록 해 대충 상대방의 엉덩이와 등을 끌어올리는데 이때 남자의 그것을 삽입하여 예민한 곳을 자극합니다. 이 자세는 남자의 어깨에 여자의 다리를 올리고 여자의 두 다리 사이로 남자의 그것을 집어넣는 것이 특징인데 중국이나 조선뿐만 아니라 현재도 많이 즐겨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네 번째 자세는 매미가 달라붙음이라는 선부인데 여자를 아래로 향하게 하고 몸을 뻗어 엎드려 눕게 하고 남자는 여자의 등 뒤에서 엎드립니다. 남자의 그것을 깊이 삽입한 후 여자의 넓적다리를 약간 높이 쳐드는데 남자의 그것으로 여자의 그곳을 자극합니다. 이 자세는 여자가 엎드린 채 가만히 있어야 하는 제한을 받고 남자의 천근 같은 무게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에게 이상적인 배합 동작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이 자세에 대해 잘 조절해야 하는데 여자의 예민한 부분이 너무 낮게 달려있거나 남자의 그것의 길이가 넉넉하지 못하면 빼고 넣을 때 미끄러져 나와 만족할 만한 사랑을 즐길 수 없습니다. 백낙천이 지은 장안가 속에 일찍이 하늘에서 되기를 바란 비익조가 있고 했는데 현종과 양귀비를 묘사한 것이며 그들이 즐기던 자세로 비익조는 암수의 눈과 날개가 하나로 서로 합쳐져야 완전체가 됩니다. 다섯 번째의 자세는 거북이가 하늘로 오르는 형상, 귀등인데 여자의 얼굴을 위로 향해 눕게 하고 두 무릎을 높이 들어 구부려서 가슴 앞까지 이르게 합니다. 남자는 무릎을 꿇은 모습으로 얼굴은 여자를 보며 두 손으로 여자의 다리를 가슴까지 밀어 올립니다. 남자의 그것을 여자의 깊숙한 곳에까지 찔러 자극하고 아울러 예민한 부분을 자극하며 한 번 빼고 한 번 밀어 넣을 때 반드시 깊고 얕음을 적절히 조절합니다. 이 자세는 남자의 정력을 어김없이 100배로 증가시키고 신체를 강하게 하며 씩씩하게 만드는데
주로 중국 황실이나 조선 궁궐에서 많이 사용했다고 하며 현재에도 많은 남자들이 이 자세를 좋아합니다. 여섯 번째의 자세는 봉황이 날아오름, 봉상인데 여자의 얼굴을 위로 향해 들어눕게 하고 양다리를 굽혀서 벌리고 남자는 여자의 양 넓적다리 가운데 부위에서 무릎을 꿇고 팔꿈치로 바닥에 지탱합니다. 남자의 그것을 깊이 삽입하고 아울러 예민한 부분을 자극하는데 단단하고 꼿꼿하며 뜨겁고 열이 나는 남자의 그것을 삽입할 때 여자를 좌우로 24차례 흔들게 합니다. 이 자세 외의 모든 체위는 모두 악으로 보인다는 것인데 봉상은 용번과 비슷하지만 여자가 용번처럼 누워서 다리를 벌리고 구부려 남자의 그것을 깊게 삽입하도록 하는 면에서 용번보다는 저돌적입니다. 일곱 번째 자세는 토끼가 털을 빤다는 토연호인데 남자는 얼굴을 위로 향해 바로 눕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여자는 그 위에 가랑이를 벌리고 얼굴은 남자 다리를 향합니다. 두 무릎은 꿇어앉아 양측면에 있게 하고 손은 땅을 짚고 머리는 아래로 향하는데 남자는 남자의 그것을 삽입합니다. 이런 자세에서 여자는 무릎을 굽히고 머리를 숙이는데 옥토끼가 가느다란 터럭을 빨고 있는 모양과 같아서 토연호라고 합니다. 이 자세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유리하며 여자는 자신의 흥분 부위를 자유자재로 돌려가며 흥분을 고조시켜 극치에 이릅니다. 여덟 번째 자세는 물고기 비늘을 문지르는 어점리는데 남자는 얼굴을 위로 향하고 양다리를 바로 뻗어 땅에 있게 하고 여자는 남자의 두 다리와 그것 아래에 걸터 앉습니다. 그런 다음 여자의 엉덩이와 넓적다리를 앞으로 옮겨 서서히 여성의 그곳에 남자의 그것을 집어넣는데 어접린 자세는 토연호와 매우 닮았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후자의 경우 여자의 얼굴이 뒤를 향하고 전자의 경우 여자의 얼굴이 앞으로 향하는 것으로 남자는 사랑할 때 두 손이 자유로워 여자의 가슴을 애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자가 크게 느끼는 곳은 그곳과 유두가 주요 부위라서 일반적으로 그 중에 어느 부위든지 애무하면 모두가 여자의 매우 큰 육퇴감을 가져오기에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아홉 번째 자세는 하기 긴 목을 서로 엉는 합교경인데 남자는 뛰는 자세로 바로 앉으며 두 무릎을 벌리고 여자는 그의 몸 위에 걸터 앉아 두 다리를 벌리고 남자의 좌우 양쪽에 놓습니다. 두 손으로는 남자의 목을 껴안는데 남자의 그것을 삽입함과 동시에 여자의 그곳을 마찰해 예민한 부분을 자극하면 칠상, 즉 7가지 병에 치료하지 못한 것이 저절로 낫는다고 합니다. 손아경 구법은 남자는 더욱 애써 진정을 찾고 기분을 배양하고 시기를 파악하는데 쓰이는 바초수를 강조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자로 하여금 쾌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짝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아울러 횟수가 많고 적은 것에 치중합니다. 이는 남녀 쌍방이 사랑 재미의 기교를 연구해서 얻게 되는 것이며 사랑을 할 때 쌍수법은 남자의 그것을 삽입 시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가령 용번은 8번은 얕게, 5번은 깊게, 호행은 5번은 얕게, 3번은 깊게, 원박은 9번은 얕게, 6번은 깊게, 성부는 10번은 얕게, 4번은 깊게 합니다. 또한 봉상은 6번은 얕게, 3번은 깊게, 토연호는 4번은 얕게, 1번은 깊게, 합교경은 10번은 얕게, 7번은 깊게 하는 것입니다. 합교 등의 자세는 남자가 사랑을 주도하며 이때 남자는 더욱 진정해야 하는데 이 자세는 하체는 남자의 그것이 여자의 그곳을 찌르고 상체는 남자와 여자가 입을 맞추기 때문에 흥분을 빨리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흥분해서는 안 되는데 잘못하면 곧 절정에 달해버려 여자가 아쉬움이 남아 참을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쌍수법 중 남자 하나가 여자 둘과 사랑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자면 이 방법은 약간 기호가 특이한 황제나 임금이 원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세를 통해 짐승처럼 한 남자가 두 여자와 사랑을 한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행위는 이미 수당나라 때는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부터 유행했습니다. 이 행위는 고기가 논이는 격전의 자세를 말하는데 우선 두 여자 중에 한 여자가 침상 위에 반듯하게 눕고 다른 한 여자는 이미 누워있는 여자의 얼굴과 마주하며 몸 위에 엎드립니다. 이런 형상은 흔한 남녀 사랑의 자세와 같고 흥분에 이른 남자는 교대로 누워있는 여자의 그곳에 남자의 그것을 넣는 방법입니다. 생각만 해도 쑥스럽고 이상한 모습이지만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극도의 자극을 유발하는데 이런 사랑은 수당시대의 선고전인 동연자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이런 좀 색다른 행위 외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행위를 수당시대부터
황제들이 사용했다고 하니 놀랄만한 일입니다. 적게는 하루에 몇 명에서 출발해 많게는 수백 명과 관계를 하는 황제나 임금의 경우 횟수가 늘어날수록 단순한 사랑보다는 색다른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황제나 임금뿐만 아니라 색다른 사랑을 하는 남자들의 경우 이런 행태의 사랑을 즐기고 궁녀들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황제나 임금의 성운을 잇게 될 경우를 대비해 온갖 사랑 기술을 연마해 받아들입니다. 오늘 황제소녀경은 황제소녀경에 소개된 9가지 사랑 기술이었습니다.